안녕하세요. 네,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추움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나와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학교폭력 합의 언제 보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보면 당연히 좋겠죠. 어쨌든 합의를 본다는 거는 통상은 일정 금액을 주고 우리 이 일에 대해서 가해 행위가 있었던 거는 맞지만 좋게 해결하자, 내지는 없던 일로 하자 라는 겁니다. 합의라는 게 보통은 이제 합의를 한다고 하면 이제 그러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요. 형사에서는 처벌 불원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건을 작성해서 언제 사건에 대해서 피해 금액 얼마 주고 위자료 얼마 주고 원만하게 사건을 합의하기로 한다. 마지막에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민형사상 법률적인 어떤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에요. 이때 주고받는 합의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냥 양측이 만족하는 액수에서 합의가 되면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겁니다. 합의를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보면은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지금 빠르면 빠를수록 합의는 좋다. A라는 B라는 친구가 싸웠어요. 이제 한쪽이 한쪽을 때려서 심하게 이가 부서지거나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러면 학폭위에 신고를 하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형사 고소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들었다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피해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합의가 됐다고 봐요. 그러면 학폭위 안 해도 되고 형사고소 안 해도 되고 민사소송 안 해도 되죠. 모든 사건이 일시에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신고 전에 합의를 보면 아예 그냥 법률상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신고 이후에 합의를 볼 수 있다고 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고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장 자체 해결제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피해 학생 측이 동의를 하면 이 사건을 학교 내에서 자체 해결로 끝낸다라는 건데 거기 보면 피해자 측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동의를 다르게 생각하면은 합의예요, 합의. 그래서 신고 후에 합의를 볼 수 있다고 하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학교장 자체 해결까지 동의 내지는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가겠죠. 학폭위 개최 이전에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도 좋습니다. 학폭위 당일날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합의문 제시할 수 있어요. 당일날도 제가 서류 제출 가능하다고, 자료 제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합의를 만약에 그 전에 봤으면 우리 합의했다, 이 합의문 보여주면 화해 정도, 반성 정도에서 굉장히 점수 거의 0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아주 약한 처벌로 끝낼 수 있겠죠. 그리고 합의를 이미 봤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갔을 때 피해자 측이 진술을 우리 이미 합의 봤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신고를 했지만 합의를 봤다, 크게 처벌 원하지 않는다 가해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굉장히 또 금성첨우겠죠. 만약에 조금 더 나가볼까요? 학폭위 결과까지 나왔어요. 합의도 없고 이래가지고 화해 정도, 반성 정도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아서 좀 강한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볼까요? 그 과정에서 다행히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 합의문을 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경감시키는데 당연히 플러스가 또 되겠죠. 행정심판하다가 기각되면 행정소송 가죠. 근데 행정소송에서는 약간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합의문이 그 징계를 내릴 당시에 그 징계 결정의 위법성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합의를 만약에 나중에 보면 이제 그건 이제 후행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후행 사건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위법성을 따지는 데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행정심판까지는 굉장히 이게 유효하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고소를 했었어도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그 다음에 처분 받고 소년재판 가고, 이때도 합의를 받으면 각각의 절차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 무한히 나갈 수도 있기는 한데 절차를 만약에 계속 불복을 한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합의는 굉장히 어떤 절차에서 받든 좋은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땡겨서 받으면 받을수록 불필요한 절차들을 많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가해자 측에서는 유리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절차 초기에 합의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아요. 요새는 학교에서도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 좀 연락처 가르쳐달라, 화해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해도 연락처 아예 공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칙적으로 맞기도 하고요. 빨리 받을 수 있을수록 좋으면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이긴 하죠.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은, 내가 정말 가해자라고 하면 실수를 인정하고 화해와 사과와 합의까지 요청을 하시는 노력을 또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노력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영이 되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결과가 맺어지지 못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춥네요.
자,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 관련해서 합의를 언제 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의는 빠를수록 좋다. 여러 절차 가운데서 써먹을 수도 있고 아예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는 감정의 골이 깊어서 쉽지는 않다. 하지만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가능한 최대한 빨리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